만약에 지구 중심으로 떠나는 여행이 그냥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일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상상력, 주율 베른의 이 놀라운 모험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거창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서 온 아주 작은 속삭임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모든 건 바로 이 먼지 쌓인 오래된 책 한 권,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된 암호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6세기의 한 과학자가 고대 룬 문자로 남긴 메시지인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글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통째로 바꿀 수도 있는 엄청난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함부르크의 오토 리덴부르크 교수입니다. 머리는 정말 명석한데 성격은 불같아서 자연이 돌아가는 속도마저 너무 느리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이지 기다리는 거라곤 1도 모르는 사람이었죠. 이 관계가 바로 이야기의 핵심 갈등이죠. 한쪽에는 뭐든 저지르고 보는 대담한 이론가 리덴부르크 교수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그의 조카이자 조심스럽고 회의적인 탐험가 악셀이 있습니다. 정말이지 불과 물 같은 사이랄까요? 이 둘의 성격 충돌이 이야기를 아주 흥미진진하게 만듭니다. 교수가 며칠 밤낮으로 끙끙대도 풀지 못해서 거의 포기하려던 찰나에 정말 놀랍게도 조카 악셀이 정말 우연히 부채질하다가 암호를 풀어버립니다. 모든 걸 바꿔놓은 순수한 행운의 순간이었죠. 때로는 위대한 발견이란 게 이렇게 계획이 아니라 우연에서 시작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드러난 메시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건 그냥 글이 아니었어요. 오래전 세상을 떠난 한 연금술사가 남긴 약속이자 지도였죠. 바로 지구의 핵으로 가는 길에 대한 안내서였습니다.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일이 이제 현실이 될 길이 열린 겁니다. 자, 비밀이 풀렸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교수님 단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바로 조카 악셀과 새로운 안내인을 데리고 말 그대로 불가능해 보이는 여정을 떠나죠. 이들의 용기와 인내 그리고 정신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함부르크의 번화한 도시에서 시작된 여정은 곧 아이슬란드의 황량한 화산으로 이어집니다. 이건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었어요. 운명의 그날, 바로 6월 29일이 오기 전에 정확한 분화구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악셀의 이 말에서 그 심정이 느껴지시나요? 심장이 터질 듯한 공포와 동시에 숨막히는 경외감. 이들은 이제 우리가 아는 세상을 등지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기 직전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겁니다. 몇 주 동안 정말 힘들게 끝없이 아래로 내려간 끝에 이들은 마침내 화산 통로를 뚫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 눈앞에 펼쳐진 건 정말 숨막히게 광활한 마치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 같은 거대한 동굴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몇 주 동안 깜깜한 어둠 속을 헤매다가 저 멀리서 빛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빛의 끝에 다다랐을 때 모든 과학적 상식을 뒤엎는 광경이 펼쳐지는 거죠. 지구 깊숙한 곳에 숨겨진 거대한 바다였습니다. 그 바다는 정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저 멀리 수평선 너머까지 아득하게 뻗어 있었습니다. 자, 이 새로운 해안에 도착한 우리의 용감한 탐험가 리덴부르크 교수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당연하죠. 이 위대한 발견에 자신의 이름을 떡하니 붙이는 거였습니다. 리덴부르크 해라고 말이죠. 참 겸손함이 돋보이는 순간이 아닐 수 없네요. 이 지하 바다를 뗏목을 타고 건너면서 이들이 마주친 것들은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전기의 빛으로 반짝이는 하늘, 고대 나무처럼 거대한 버섯들이 빽빽한 숲, 그리고 책에서나 보던 선사시대 괴물들이 실제로 싸우는 장면까지. 이건 살아있는 쥐라기 공원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본 모든 놀라운 것들 중에서도 이건 정말 차원이 달랐습니다. 저 멀리 해안가에 어떤 형체가 보였거든요. 마스터덤 무리를 돌보는 목덩이였는데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키가 12피트, 그러니까 3.6m는 좋게 되어 보이는 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위대한 발견의 여정은 곧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으로 바뀝니다. 이 숨겨진 세계는 아름다운 만큼이나 아주 위험한 곳이었거든요. 며칠 동안 정말 성경에나 나올 법한 어마어마한 폭풍이 몰아칩니다. 하늘에서는 번개가 치고 파도는 이들을 집어삼킬 듯이 덮쳐왔죠. 결국 나침반은 부서지고
이들은 광활한 리덴브로크의 어둠 속에서 완전히 길을 잃고 맙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단단한 암벽으로 막히자 이들은 정말 필사적인 선택을 합니다. 남은 화약으로 길을 터트리기로 한 거죠. 이게 그들을 살릴 수도 아니면 영원히 묻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그리고 폭발과 함께 바닷물이 새로 열린 거대한 틈으로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갑니다. 샘목은 물과 불이 뒤섞인 소용돌이에 휩쓸려 상상도 못할 속도로 위로 솟구칩니다. 이야기는 이제 클라이맥스로 치닫죠. 자, 이게 과연 이들의 끝일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기상천외한 탈출 방법이 될까요? 그리고 여정의 마지막, 가장 격렬한 구간이 시작됩니다. 발밑에서는 지구의 불길이 들끓고 이들은 활화산의 중심부를 뚫고 솟아오르는 그야말로 끔찍한 상승을 경험하게 되죠. 여기 숫자를 보세요. 시속 10마일, 시속 16km 정도인데 이게 뭐 그리 빠르냐 싶으시죠? 하지만 화산 분화구 안에서 수직으로 솟구치는 속도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삶과 죽음을 가르는 속도입니다. 지구 내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엄청난 힘이 그들을 공포에 떨게 했지만 역설적으로는 그들을 살린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지하 여정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시작은 얼음의 땅 아이슬란드였는데 나온 곳은 햇볕이 내리쬐는 이탈리아의 화산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단순히 지구 중심으로 내려갔던 게 아니라 행성 하나를 통째로 가로지른 셈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이들은 더 이상 미치광이나 몽상가가 아니었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했고 살아남아서 그 이야기를 전하는 전설적인 영웅이 된 거죠. 줄 베른의 이야기는 인간의 상상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영웅들은 땅속 깊은 곳에서 살아 숨쉬는 선사시대를 발견했죠. 어쩌면 이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 세상, 그리고 우리 자신 안에도 아직 발견되지 않은 놀라운 것들이 숨어 있다고요. 그렇다면 아직 우리의 눈을 기다리는 경이로운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